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요즘 며칠 동안 비가 오고 날씨가 굳어가지고 기분이 찜찜했고 또 우리의 활동이 상당히 침체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런 세월을 한두 해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세월을 많이 살았는데, 그래도 봄은 올 것이며 여름이 올 것이고 올 한 해 성상이 또 무사히 지나가면서 올해는 또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나요? 여기서 많은 새로운 지도자들이 탄생하겠죠.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아주 훌륭한 분들이 탄생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윤석열이 같이 좀 더듬은 대통령, 그런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윤석열이가 더듬었다는 건 나하고 윤석열이고 뭐 장기를 두어본 적도 없고 바둑을 둬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방송이나 유튜브 화면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상당히 더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좀 배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굉장히 활발하고 또 똑똑하고 이 나라의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국민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연파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연파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뭐를 했냐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얼굴이나 이름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막 활을 쏘고 막 그 돌팔매질을 하고 막 그 아주 성가시면 그 사람이 서서히 말라서 죽는다고 그래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 인류 사회에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게 소위 우리가 역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왕손 중에 누가 앞으로 그 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개 그 후실들 자손을 가진 그 후궁들이 그 사람을 죽기 바라기 위해서 무당 데려다 놓고 막 그 사람 사진을 그려놓고 막 거기다 활도 쏘고 막 칼도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그 연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파를 쏘아 보내면 그 사람이 서서히 말라서 죽는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되니까 죽는 거지, 뭐 그런다고 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믿음을 전제로 깔고 살아온 우리 민족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과학적인 시대하고 대입해 보면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을 한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 통일 코리아 지도자, 우리나라 그 통일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정치가도 아니고 무슨 사회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이제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통일 코리아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왜 느꼈냐면, 대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시골의 경로당이나 어디 가보면 공무원 출신들 몇 사람들이 경로당에 모인 사람들을 다 좌지우지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 몇 마디 하면 뭐 입 열었다가 다 그냥 찌그러져 버려요. 우리나라 공무원을 한 사람들은 반공이라는 그 사상이 박혀가지고, 만약에 북한하고 무슨 화해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남북 통일을 꿈꾸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런 빨갱이 같은 놈 새끼, 그러고 보니까 제가 빨간 잠바를 입었네요. 막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통일 얘기만 꺼내면 그냥 아주 그 사람은 묵사발 돼버려요. 그리고 통일을 해야 되는 저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얘기를 한참 하면 이 사람들이 답변을 못해. 그러고 하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통일운동을 하려면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남북한이 싸워야 되는지 통일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적어도 한 마을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똑똑해야 돼. 그렇게 무지막 지역에 윽박질러서 통일 얘기하는 건 빨갱이다 뭐 이렇게 몰아버리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해가지고 반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서 양성시켜가지고 각 마을 단위에, 경로당 단위에 한 명씩은 꼭 배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일 코리아 지도자회가 하려고 한 그 목적이 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소기 목적을 달성 못했는데, 그걸 왜 해야 되냐면, 우리
많은 그 기성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교육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 무조건 일본이 왔을 때는 일본한테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일본을 지지해가지고 덕을 보고 잘 살았거든. 그러다가 일본이 끝까지 우리를 지배할 줄 알고 거기 친일파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 1945년에 일본 히로히토가 항복을 해가지고 일본이 끝장났잖아. 그러니까 이거 눈치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이 오니까 미국이 힘이 더 생겨갔거든. 그러니까 미국 거라 붙은 거야. 친미파로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옛날 그 콩일이고 지랄이고 그런 거 말고 어떤 놈이 부자인가 어떤 놈이 힘이 센가 거기 봐서 거기만 붙으면서 하는 거야 임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든든한 미국을 믿고 있으니까 통일 얘기만 하면 그냥 막 히스테리적으로 반응을 하거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통일 코리아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왜 코리아냐면 고려의 이니셜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코리아가 된 거죠. 제가 이제 그 영어를 가끔 많이 얘기하는데 고려가 코리아야. 고려하다 이제 코리아 된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도 반론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고대 언어 상당 부분이 영어가 번역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 기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을 갖다 한문이 번역한 거야. 중국 사람이 와서 해준 건 아니고 감기라고 했어. 감기 그런 기운이 있다 이거지. 그런데 제가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미국의 사람들은 감기를 뭐라고 하냐 봤더니 커프라고 그래. 이 커프가 뭐냐면 COUH 그 커프라고 그러거든. 그 커프인데 왜 그럼 기침도 아니고 감기도 아니고 커프는 생뚱맞지 않냐? 안 생뚱맞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감기 그런 말을 안 써요. 제 곧불 들었다고. 아이고 곧불 들었네. 곧불 들었네. 컬럭컬럭하네. 그 커프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곧불이라는 말을 영어는 커프로 번역해 간 거예요. 그거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서 유튜브를 찍었더니 어떤 젊은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인지 모르겠어. 젊은 사람이 자기 그런 사람은 가명이 그때 본명도 안 밝혀. 그래서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씨 새끼가 뭐 영어 우리말하고 같다고 그래가지고 들어왔더니 시간만 뭐 1분 버렸네. 아이씨 뭐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니까 건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나갔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뭐 외국 유학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를 꽤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말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보려고 봤는데 자기 생각은 안 맞거든. 왜 안 맞냐면 이 언어든 뭐든 간에 시간이 흐르면 다 변화돼요. 옛날 우리말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당장 그 곧불이라고 하는 것도 곧불이 우리는 당연하게 옛날에 곧불이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곧불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은 바뀐 거를 인정을 하래. 그 단어 뭐 스페링까지 똑같아야 돼. 여러분한테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되겠는데 미국이 샤만의 일종 보고 토템이라고 그러는 토템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뭐 토템 신앙하면 아주 그 사람 굉장히 유식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 근데 토템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토템이 무슨 얘기냐면 도깨비예요, 도깨비. 그 도깨비라는 건 와전된 얘기고 그 도깨비의 원뜻은 뭐냐면 돌갑. 현재 한문으로 번역하면 석갑이야. 돌석자, 갑옷갑자. 돌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굉장히 보편적이게 되기 때문에 돌 보고 석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지금도 그냥 돌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돌 하니까 돌인데 갑은 뭐냐면 갑옷갑자거든. 여러분 그 한문의 말이죠. 한민족의 그 조상 언어하고 같은 말이 좀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동력동, 남력남, 선력서, 북력북. 이거는 중국이나 우리나 발음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건 북력북자야. 동쪽은 동력동자 이렇게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건 번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말 그대로 동서남북은 중국말이나 우리나라 같은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갑이라는 것도 또 무슨 소리냐면 갑옷갑이야. 갑옷갑. 이 갑이 이렇게 두껍게 갑을 입는다 이게. 그럼 갑옷갑이 그냥 갑이야. 옷은 그냥 옷이고 갑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 도깨비를 하려면 돌갑이잖아. 돌갑. 그 돌갑을 누가 만들었냐면 치우찬왕이라는 환인시대 우리나라 그 개국은
거발한, 거발리, 거발단이라고 하는 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사람 중에 14대 천왕이라는 사람이 치우천왕이라고 그러는데 치우를 누가 번역했냐면 그 사람을 중국의 사마천이 BC 한 5년경인가요? 그때 그 사마천이 삼국 사기를 썼는데 그거 쓰면서 그 14대 천왕을 치우천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치우가 뭐냐면 벌레 치자 어리석을 우자. 어리석은 벌레와 같은 천왕이다 이거야. 근데 왜 그렇게 썼냐면 헌원 황제가 치우하고 73차례를 싸워서 결국은 치우천왕이 늙어서 죽으니까 그 사람이 그 왕이 돼가지고 천하를 통일했단 말이에요. 중국의 유일한 초대 황제가 이제 헌원 황제 아니에요? 근데 헌원이 뭐냐면 잘 분석해 봤더니 이 사람이 뭐냐면 헌터야, 헌터. 그 헌터가 사냥하는 거잖아. 근데 왜 헌터냐면 사냥하는 그 도구를 맡겨놓는, 보관해놓는 그 처마를 지키는 사람이 이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옛날에는 100%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냥하고 같이 우리가 본래 그 농사 지키지 않은 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약 5, 6천 년 된다고 치고 그때 농사가 막 들어와서 신농 씨가 그 농사를 이제 개발하고 막 이럴 때인데 사냥하고 농사하고 둘이 동시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냥을 해가지고 왕실에다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 치우천왕의 정확한 번역이 한문 번역이 뭐냐면 자오지천왕이야. 이게 자오지가 무슨 뜻이냐면 자애로울 자자. 아주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자애롭다 그러잖아요. 그 자자에다가 오는 무슨 뭐냐면 까마귀 오자야. 지는 가지지자. 그러니까 다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검은 종족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 종족이 있다. 이게 자오지 천왕이야. 우리 이제 공식 명칭이. 근데 이 양반이 왜 치우로 번역을 했냐면 이 양반이 중국의 그 황제 헌원인가 하는 사람하고 73차례를 싸웠는데 탕록대전이라고 그러죠. 탕록에서 그렇게 싸웠는데 그 사람이 싸울 때 최초로 그 돌을 캐다가 그것을 불 떼가지고 막 천도 얼마를 떼가지고 돌이 녹으니까 거기서 새가 나와. 그 새를 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가면을 만들었어. 가면. 그걸 우두 가면이라고 그러죠. 소우자 머리두자 소머리 가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만드는데요. 요즘은 이건 뚱땅땅만 만들지만 옛날에는 그 하나 만드는데 1년도 걸리고 5개월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리고 그렇게 걸렸어요. 실패 거듭 해가지고 그걸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눈만 내놓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나가서 싸우니까 치우 천왕을 뭐라고 하냐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고 반은 귀신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칼로 치면은 머리에서 불이 반짝반짝 나고 머리가 안 베어진다고 그래.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새를 썼으니 칼로 쳐봐야 소용없지. 그러니까 천하무적이야. 다시 얘기하면 그 치우천왕이. 근데 이 사람이 왜 치우천왕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지팡이라고 했죠. 지팡이가 뭐냐면 사람이 걷기 힘들고 뭐 어려울 때 힘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지휘봉은 무슨 얘기냐면 한문이 번역한 게 지휘봉이에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이걸 뭘로 번역을 했냐면 치프바야. 치프바. 치프는 뭐냐면 CHIEF인가? 그게 치프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장, 뭐 지도자 뭐 이런 거가 다 치프거든. 그 바는 뭐냐면 BAR인가요? 그 바, 막대기 뭐 이런 칸 막대기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치프 바라는 얘기는 그 지팡이를 짚고 지휘려는 거야 군대를. 야 너희들 1소대는 저쪽으로 가. 뭐 3소대는 저쪽 하천 쪽에가 엎드려. 그래가지고 막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흔들고 다니면 이 새 모자를 쓴 사람이 막 치프가 그러고 다니니까 이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막 그 환원이 답답했겠지. 그래서 73차례면 거의 일생 동안 싸운 거야. 그러다가 그 치우천왕이 결국 이제 늙어서 죽었는데 황제 환원이 지가 잡았다 이거야. 그래서 치우의 그 시신을 뭐 7토막인가 3토막 나와가지고 뭐 중국 남쪽에도 하나 묻고 중간에도 하나 묻고 이렇게 해서 묻었다는 등 뭐 별 서로가 다 있는데 그 당시 쓰고 다니는 모자가 돌갑이에요. 그러니까 돌갑이 하다 이게 독갑이 된 거고 그 돌갑이라는 도깨비가 우리 그 민족이 아메리카 대륙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는데 거기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내가 그 역사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중동 지역에서 왔어요. 이리 그걸 다시 리와인딩 하지는 않을 거고
그 오는 과정에서 고초를 다 겪었다가 여기 와서 이제 살았는데 어디 와서 살았냐면 이 사람들이 중국에 요하라고 있어요. 그 요하, 요서, 요동 뭐 이러죠. 그 누구야 이성계가 요동 정벌으로 가다가 중간에 의하도에서 비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요하 문명이라는 게 뭐냐면 참 북궁에서 었던 애라 그 송화강인가? 그 강이 수천 년, 수만 년을 와가지고 여러분 서해바다가 이렇게 보면 지도 보면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요. 우리 한반도 오고 중국 오고. 그런데 그 요동 쪽에 보면 우리 웬만한 그 한 도 땅만큼 그 파였어 요동이. 그 여러분 지도 한번 봐봐요. 요동이 엄청나게 파였어. 그 파인 요동에 거기 와가지고 보면 한반도가 안 보여. 그리고 요동 그쪽도 안 보여. 망망대해지. 그러니까 중동에서 오는 사람들이 뭘 보고 왔냐면 하늘에 해만 보고 온 거야. 왜냐면 해가 뜨는 고장으로 가서 살 거다. 그래가지고 중동에서 삼천의 무리가 왔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거기 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 바닷물이 탁 막혔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제 자리 잡았는데 그 우리나라 고조선 문화가요. 그 유적이 어디가 제일 많았냐면 그 요동 그쪽이가 제일 많아요. 거기가 우리 그 고조선 문화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아마 1940 몇 년 그때 2차 대전 때 미국에 그 정찰기가 만주까지 가서 정찰한 적이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막 그 어마어마한 고대 무덤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저기 뭐냐 저기 피라미드가 여기가 있다 막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사진 갖다 분석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 탐험해서 보니까 그 적석총 무슨 그 우리나라 그 저 고대 문명의 그 무덤이 고구려 무덤 뭐 그런 게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살았는데 하늘에서 그걸 내려다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분석하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고대 문명이 거기서 다 나오거든. 우리 민족이 거기서부터 생성을 했는데 그때 그 치우천왕이 만들어서 지휘하던 그 지휘봉이 CHIEF 치프고 바는 그 밑에 BAR 이렇게 바 그러니까 치프바 치바가 지팡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팡이라고 하는 걸 영어에서 그 사람들이 치바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게 그 막대기는 그 바더라. 그리고 치는 그 지휘하는 거더라. 지금도 영어가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을 치프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좀 제목은 다르나 주방장 보고도 뭐 CF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CF는 스페링이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CF나 CF나 그 다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 그 영어가 많이 미국이 번역해 갔는데 충청도 가면 그 잘하거든. 근데 경기도 가면 네. 예나 네나 똑같아. 그게 영어가 예스도 우리말 번역인 거예요. 예스가 돼. 오케이가 뭐냐? 흔쾌히야. 흔쾌히 허락했어. 오케이. 제가 또 기침을 해요. 커프야 이거. COUGH. 우리 고대 언어들이 많이 영어로 번역해 갔다. 그걸 내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면 요즘 새로 공부한 친구들은 아주 그 스페링 하나 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거기다 매달려 가지고 그 스페링이 틀리잖아요. 좀 발음이 좀 틀리잖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거 듣고 나서 이야 시간 뭐 30분 낭비했네. 뭐 25분 낭비했네 그러더라고. 그 25분 그런 낭비하는 사람들 보지 말아요. 나도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잖아. 나는 상당히 나 나름대로는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전라도에 오면 말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누가 뭐라면 그랑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거시기 말이야. 그 머시기 거시기. 여러분 거시기 머시기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말도 해석이 안 되고 외국말로 번역해도 거시기 머시기가 뭔지 몰라. 근데 거시기가 뭐냐면 영어로 guess라고 그러나요? GUSS guess? guess가 뭡니까? 뭘 상상하다 이거.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 답변하면 거시기 하는 게 뭐냐면 guess 이 상상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거든. 이게 또 머시기는 뭐냐면 미주어거든. 미주어가 이제 뭐 청량하다 이 말이야. 그게 청량해서 정확히 청량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시기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러고 이제 머시기는 메시워 그 청량해가지고 얘기한다 이거. 이 고대 언어를 상당 부분 영어가 가져갔어요. 우리 고대 사람들 말을. 오늘 내가 시작은 무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언어가 미국에 가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조차도 그 언어가 이건 코리아에서 하고 이건 어디서 하고 몰라. 하도 주소 못하다 만들어요. 지금 미국 영어가 얼마입니까? 한 1000년 뭐 그쪽 이쪽 저쪽 되잖아요. 영어가 형성된 게. 그 글자는 로마자 갖다가 그 영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 지금도 영국의 브리테니카 사전 그거는 계속 지금도 새로운 말이 나오면 거기다 수록을 해요. 브리테니카에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유행어 만들어 수록해 거기다. 그리고 아메리카는 뭡니까? 그 엔사이클로피디아? 뭐 이게 아메리카 대백과선이잖아요. 거기도 계속 늘어나요, 그렇게. 근데 이제 영국의 브리테니카보다는 훨씬 늘어나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한 거는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아주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기의 그 학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게 주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면 다 똑똑해. 안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도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 많이 저는 시비를 하는데 그 역사를 가지고 시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역사 해석이 아주 잘못돼 있어요. 이게 뭐 한두 가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막 터무니없이 잘못돼 있어. 그래서 이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현세의 정치가 달라지질 않아. 왜 그러냐면 이 역사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아주 그 나쁜 놈을 좋은 놈으로 만들고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순신인데 이순신이 아주 영웅으로 알고 있잖아요. 연구해 보니까 영웅의 분포가 하나도 없어. 지금 그 황현필이 뭐 이 사람은 그 이순신이 아주 충신이라고 그러고 막 그 이순신을 그렇게 팔아서 먹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순전히 엉터리 인석이니 이런 사람 순전히 엉터리 역사를 그 참된 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강연하고 있는데 내가 보면 참 한숨해. 근데 요번에 그 황현필 씨가 이승만 강의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제대로더라고. 그 역사를 제대로 분석했더라고. 근데 이 이순신은요, 이게 아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그 엉터리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충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이순신을 충신으로 만들었냐면 일본이 이순신을 충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순신은 조선에서 제일 알아주는 아주 정말 존경스러운 충신이지만 조선인은 뭐 어리석고 아주 바보 천치 같은 놈들이고 왕실의 왕족이나 벼스러운 놈들은 이건 아주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일본이 이순신이나 유성룡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길러가지고 일본인들이 애국심을 기르고 힘을 길러서 일본을 부강시켜가지고 조선을 정벌해서 조선에서 나쁜 임금을 몰아내고 그 나쁜 임금 밑에서 벼슬을 얻어가지고 왕명을 등에 업고 조선 백성을 등쳐먹는 이 나쁜 놈들을 일본이 응징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본이 우리 대한민족을 뭐 끔찍이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조선을 어떻게든지 침략을 해야 되는데 침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그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그냥 무진장 영웅으로 띄운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실제로 이순신이 그렇게 영웅인 줄 안다니까. 그렇게 교육을 뭐 한 400년 동안 시켰으니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이순신은 그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도 1900년대부터 1905년부터 1910년대부터 대한제국을 침략해가지고 뭐 장장 36년을 지배해서 1945년 8월 15일 날 이러고 있다가 항복하고 도망간 거 아니야? 그 30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은 대한민국의 인재들, 지식인들이 뭡니까? 전부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갔지만 그 일본 사람들한테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해방된 후에 전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이 가르친 그 선생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게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순신이 영웅이래. 그 이순신 영웅이라고 하는 건 순전히 일본이 이순신을 띄워가지고 이제이라는 거 알죠? 오랑캐의 힘을 빌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순신이라는 오랑캐를 힘을 빌어가지고 조선을 제압해가지고 언젠가는 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왜냐하면 섬에서 같이 살으니까 뭐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대륙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대륙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우고 근사치가 있는 게 어디냐면 한반도야. 그러니까 걔들은 일본인을 가리켜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정벌해야 되겠다는 일본인의 정신 구조가 정신적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힘을 빌어서
조선을 침략해서 성공했어. 그렇다가 이제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아메리카까지 건드리는 바람에 1945년 히로히토가 원자탄 그 리틀보이인가 뭐 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맞고서 아이고 뜨거워하고 항복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기조가 그대로 있어요. 이순신이라는 사람만 영웅으로 무지하게 띄워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순신을 막 굉장히 추앙할 것이고 은연중에 조선 왕조를 아주 나쁜 놈들로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요, 어른들이 모여 앉으면 지금도 그래요. 저 경로당에 가면 조선 왕조 나쁜 놈들이라고. 저놈들 말이야, 일본 놈들한테 당해도 싸. 그러니까 저놈들은 당연히 뭐 멸망해야 되는 거야. 틀리는 건 아니야. 맞아. 맞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일본 그 지배하는 놈들은 좋은 놈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의 황제나 뭐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조선 왕조보다 더 나쁘면 더 나쁘지 덜 나쁜 놈들 하나 없어. 근데 왜 조선 왕조만 나빠? 이거는 교육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개조시킨 거야. 그래서 오늘날 같이 지금도 여전히 투표에서 저 솔직히 윤석열 씨 같은 분이 저게 대통령 감입니까? 이런 사람을 뽑아놓고 그 뭐야 김건희인지 이 여자가 하는 걸 좋다고 그 칭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으로부터 교육받은 그 정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주된 세력이고 그 사람들로부터 세뇌당한 아들 손자들까지 오염돼 가지고 이 나라가 반 이상이 외세에 의존하고 애국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 가지고 나 통일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나서 보니까 깜깜해. 내 능력은 없지. 저 소기에 경 읽는다고 그러나요? 우이 독경이라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 내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요즘 이순신 얘기를 계속 썼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이순신한테 원수전 나와. 우리 충신을 가지고 그런다. 우리 영웅을 가져다 그런다고. 그래서 일본은 다 철저하게 세뇌당한 사람들이거든. 이순신이 뭐가 그렇게 영웅인데 이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순신이 뭡니까? 수군 아니요. 일본 놈들이 수군하고 이순신하고 싸워서 이순신이 다 이겼다고 그러는데 이건 천만만만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나기 1년 전에 일본에서 성녀가 염탐으로 들어갔어요. 조선에 와서 염탐으로 갔는데 어디서부터 하냐면 부산서부터 한양까지 가는데 조선을 지키는 놈들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부산에 그 전함이라는 건 하나도 없더라. 보이질 않더라. 전함이 없었어요, 부산에. 왜냐하면 부산에 그 외관이 있어가지고 외관이 그 일본들 무역 대표부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 전투할 것도 아닌데 전함을 왜 채요? 그 변함 배치하려면 판옥선 하나에 150명을 타는데 바다에서 먹이고 어쩌고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한 100척, 80척에서 100척 정도 되는 그 전함을 갖다가 전부 예성 방역제 해가지고 한 임진왜란 나기 90년 전에 수군들을 집으로 보내서 집에 가서 농사 짓고 바다에 가서 어보고 있어. 그리고 국가에 변란이 나면 각 읍면 이 현이라고 하죠. 읍면 이 사람들이 병적뿐만 가지고 있다가 빨리 어이 김씨도 이리 와, 박씨도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다 징집해가지고 뭐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모아놓으면 조정에서 재성 방역제에서 미리 준비했던 장수가 탁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지휘하겠다고 하는 게 재성 방역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중 전략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 방책은 좋은데 조정에서 그 장수들을 양성시켜야 되잖아. 근데 조선이 그런 거 할 기회에서 맨날 정치 싸움이라고 지금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뭐 국방 전략을 제대로 세웁니까? 우리나라 무슨 남북 통일 전략을 세웁니까? 큰 국민의 반 정도는 일본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익이 없나 이거고 지금도요. 이 도둑놈 천지라니까 내가 여기 살아보니까 이 바닥에 도둑놈 천지야. 경찰도요. 시원찮은 도둑 안 잡아. 내가 그 얼마 전에 도둑 맞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안 잡아. 지금 몇 개월 됐는데 내가 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못 잡더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때 임진왜란 때 들어와서 전쟁한 그 내용을 봐. 어디 수군이 조선군을 공격은 적이 없어. 뭐 딱 두 건 있는 게 뭐냐면 그 칠천장에서 그 밤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이순신의 부하였던 놈들이 원균이 와서 막 빡세게 싸우니까 원균 따라다니면 다 죽는다 해가지고 한 50척이 도망갔어요. 50척 도망간 중에 12척이 배설 장군이 도망가가지고 장원군 해진면에 와서 숨어 있는데 거기에 그 이순신의 개인 몸종 계생이라는 놈이 타고 있다가 막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순신한테 가서 저기요
저 엊그제 그 칠천장에서 원균도 죽고 도망와서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래? 전함만 타고 있으면 사는데 그래가지고 그 가서 전함을 뺏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순신이 얼마나 엉터리냐면 그 사람이 백의종군을 했잖아. 그럼 백의종군 했으면 왕명에서 너는 오늘부터 백의종군을 풀 테니까 자유로운 몸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가는데 이놈은 어차피 죽어요. 이순신은. 왜냐면 그 죄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죽게 돼 있으니까 왕명이고 지랄이고 없어 그거. 무조건 가가지고 배를 탈취해서 그 배에 내가 타고 있으면 열척만 되면 이게 천하무적이라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이 타고 이걸로 해가지고 그 멋지게 몇 번 그 성리를 하면 그 죄가 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그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순신이. 배설 장군은 12척만 가지고 도망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12척, 뭐 20척씩 가지고 도망간 게 한 50척 정도 되는데 그건 다 옛날에 이순신이 부하기 때문에 이순신이 알아요. 그래서 이순신이 여기 와서 숨어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연락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같이 와서 뭉쳐서 같이 싸우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오지. 왜 안 오냐면 이순신 새끼하고 있어 봤는데 저것도 죄를 많이 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선조한테 체포돼가지고 가서 사형원도까지 받았다가 그 유성룡이 빼기를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그 근근히에서 이제 백의종군 됐었는데 지금 겨우 원균이 죽고 나서 삼도수군 통제사로 또 됐는데 저희가 있다가는 언젠간 저럼 처벌받으니까 우리 쟤네 보고 붙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안 가. 나중에 명나라에서 수군이 오니까 이제 그때 합류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노량해전인가 거기서 이제 이순신이 죽는데 얘기가 엉뚱한 들어갔는데 그 임진왜란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외놈들이 조선군을 공격은 사실 없어요. 조선 수군이. 근데 외놈들이 조선에 부산에다 500척을 상주시켰는데 그럼 500척을 뭐로 왔냐? 순전히 식량 탈취하러 온 거예요. 왜 그 500척은? 왜냐하면 조선이 부산에 군함이 없으니까 조선 전체에 군함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은 500척을 갖다 놓고 무조건 해안가에 식량을 다 탈취하면 그 식량이 없으면 의병도 없다. 뭐 먹여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식량을 무조건 다 뺏어버리고 젊은 남녀들은 납치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으로부터 여기 이 파병원 그 군대들이 뭐 한 1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빠져나와서 농사를 못 짓는 그 조선 청년들을 갖다 노예로 부리고 남는 것은 시메노세키 상에다가 노예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서양 무역상인들한테 아프리카 노예 40분의 1값에 팔았어요. 헐값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놈들은 장차 침략을 야망을 가지고 400년 동안 교육시켜서 그 일본놈들이 그대로 와서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조선이 대한제국이 됐죠. 대한제국까지도 다 먹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 계획대로 탁 해 나갔는데 이 교육 플랜을 가지고 계속 조선인들을 세뇌시키는데 거기서 일본놈들한테 공부해가지고 그게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윤석열하고 국힘당을 찍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힘당이 뭐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 표를 찍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애국심이 그게 바로 그런 그 이순신을 영웅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게 다 애국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삐뚤어진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올바른 사고방식을 하도록 교화시키지 못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안 돼. 남북통일도 안 되고 항상 미국에 붙어가지고 뭐 헬로 헬프미 뭐 초콜릿 헬프미 브레드 뭐 어쩌고 이런 수작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썩어 빠진 노예근성이 머릿속에 가득 있는데 이 사람 가지고 무슨 남북통일하고 우리나라 이대로 가다가요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 그 몇십 년 후에는 없어져요. 지도상에서. 지금 그럴 조짐이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기 때문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고취시켜서 이 나라 국민이 올바른 사고를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나라도.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이렇게 되지도 않는 지식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시간만 남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